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에 대한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아룬다티 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잡은 지는 한 4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책을 읽으면 하루 이틀 안에는 읽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여태까지 책을 너무 속독했다라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들의 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서도 굉장히 밀도가 높고 문장이 촘촘하고 스토리가 약간 좀 이렇게 좀 헷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등장인물도 그렇고 인도의 역사적 배경 지식에 관한 것도 좀 알고 있어야 이해가 쉽고 그래서인지 초반에 굉장히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끝까지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한 반 정도 읽으니까 이제 진도가 좀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읽을 때는 저는 속독을 멈추고 좀 천천히 몰입해서 읽어보자 하면서 그 문장 단위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보통 저는 막 속독을 할 때는 챕터 단위로 이제 읽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한 문장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어떤 단어라든지 작가가 이거를 어떻게 썼는지라든지 이 책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 술술 잘 읽히는 책 이런 거에 대한 소개도 많잖아요. 근데 술술 잘 읽히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새삼스럽게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텍스트나 컨텐츠가 워낙 많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뭐 유튜브, 인터넷 기사,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읽을 거리, 볼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월 정기 구독을 해서 책을 읽는 그런 온라인 서점들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리디북스 셀렉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6,900원을 내면 리디북스 셀렉트에서 가지고 있는 몇만 권의 책을 무제한으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책을 한 권만 읽어도 본전이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용을 했고 실제로도 좀 저렴한 가격에 책을 여러 권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읽는 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의 독서의 양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뭐 어떤 뮤지션을 좋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앨범을 CD로 구입했을 때 그것을 이제 앨범 단위로 듣고 가사도 보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가사를 외우고 그 앨범 트랙 1부터 10까지 있는 어떤 그 서사 어떤 그 뮤지션의 가치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좀 랜덤으로 막 듣다 보니까
내가 뭘 들었는지도 약간 까먹고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는 것 같고 원래도 취향이 좀 잡식주의였지만 점점 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그냥 음악 면에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독서에 있어서 좀 그렇게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자책으로 책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냥 카드만 등록해, 그 신용카드만 등록해 놓고 구매 버튼만 클릭을 하면 바로 책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책에 대한 접근성이나 지출은 늘었는데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보면 오히려 한 권의 책을 딱 읽느니만 못한 그러니까 그 셀렉트 서재도 보면 굉장히 많은 책이 지금 다운로드 받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공짜니까 좀 흥미가 간다 싶으면 이제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는 것처럼 이제 서재에 많이 담아놓는데 그 중에서 완독을 하는 책도 별로 없고 정말 내가 이 작가의 책, 이런 류의 책을 읽어보고 싶다가 아니라 좀 비자발적으로, 수동적으로 내가 그 책을 선택한 느낌?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지 그런 것들을 좀 사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종이책을 읽었어요. 전자책은 거의 읽지 못하고 이 네 권의 책을 갖고 와서 근데 이렇게 저는 항상 종이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항상 펜을 들고 있거든요. 밑줄도 치고 뭐 생각나는 거를 그냥 메모도 하고 책을 조금 지저분하게 보는 편이에요. 전자책 헤비 유저지만 이번 달에 이렇게 종이책을 읽으면서 종이책이 좋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종이책을 한두 권, 두세 권 정도 해외 배송을 다시 시작해서 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많은 책을 보려고 하기보다 한 달에 두세 권을 읽더라도 제 자신에게 뭔가 양질의 그런 연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엄밀하게 골라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두께가 있는 소설책을 읽을 때는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이름을 쓰면서 소설을 읽어 나가는 편이에요. 이런 습관이 왜 들었나 싶은데 제가 이제 영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영문학과 다닐 때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돌아가면서 이제 조 발표를 할 때 내용을 요약하고 등장인물 요약하고 뭐 어떤 느낀 점이나 특이할 만한 점을 이제 요약해서 발표하는 수업이 많았는데 그때 들은 어떤 습관인지 항상 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소설책은 좀 메모를 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훨씬 몰입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독서 노트는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가 한국도 다녀오고 호주에서 엄마랑 아빠랑 여행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사 준비해야 되게 한창이거든요. 제가 여기 4년 반 동안 요 집에 살았는데 쉐어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쉐어를 안 하고 남편과 둘만 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머릿속이 좀 어수선해서 책도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걸 수도 있고 또 독서노트도 좀 손이 잘 안 가는데 이제 이사를 마치면 예전처럼 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써나갈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굉장히 성실하게 독서노트를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좀 그럴 때는 손을 놓습니다. 네. 제가 이사를 해야지 매년 생각만 하면서 이제 4년 반 정도가 흘렀던 거였거든요. 여름은 올해 이곳에 남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게 어떤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건축과 실내 건축과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내가 사는 공간, 집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서 약간 재정비가 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내가 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약간 임시 거처?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임시 대피소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다가 굉장히 충동적으로 부동산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 이사 갈 거다.
또 다른 책을 읽을 때도 어떤 공간 개념 그런 거에 대한 뭐 묘사라든지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세상이 나한테 말을 거는 느낌? 그런 느낌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근데 약간 누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자꾸 이거를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여기 약간 타로점 보는 데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그리고 혹시 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재를 던져주시면 제가 덥석 물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